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C++ 13장 정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일단 정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에는 더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렬 방법을 배울 겁니다. 힙정렬, 워디정렬, 힙정렬 이 세 가지 정렬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정렬, 여기서 배우는 이 그 구조를 활용한 우선순위 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렬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챕터에서 배울 정렬이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이란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나열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든지, 오름차순이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림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하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4, 3. 이 순으로 저장되어 있는 숫자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러면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대로 1, 3, 4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대로 4, 3, 1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가는 순서대로 정렬되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봅니다. 정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우리의 가장 목적이 코딩 테스트 합격하기죠. 그럼 이 코테에서 정렬은 언제 필요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이란 일단은 알고리즘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값을 빨리 찾는 건데 이진 탐색의 전제 조건은 일단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야 이진 탐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진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 탐색의 전제 조건은 정렬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러한 배열이 있죠. 이런 배열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정렬이 되어 있죠. 1, 4, 5, 7, 9, 12, 14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는 값이 7이라고 해봅시다. 7이라고 해봅시다. 아, 죄송해요. 우리가 찾는 값이 9라고 해봅시다. 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이진 탐색에서는 일단은 가운데 값을 선택해요. 가운데 값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값이 7이죠. 가운데 값이 7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가 정렬이 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됐다는 걸 아는 거는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7보다 큰 값이 올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7보다 작은 값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값이 9죠. 9면은 7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이 별로 표시한 중앙값보다 뒤에 있는 영역을 뒤져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영역은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XPO를 친 거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또 가운데를 봐요. 12죠. 12는 9보다 크죠. 그러면은 작은 값은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왼쪽을 찾아야겠죠. 왼쪽을 찾아야겠죠. 지금 이 점선으로 된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9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탐색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탐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 왼쪽에는 작은 값만 있겠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큰 값만 있겠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그거였죠. 이미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중에는 이렇게 정렬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므로 이때도 정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서 배울 병합 정렬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정렬된 데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정렬된 데이터가 두 개 있고 이거를 하나로 합칠 때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알고리즘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이 정렬된 두 개의 어떤 리스트를 정렬된 상태로 합치는 이 알고리즘도 전제 조건이 이미 그 합침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이 리스트, 뭐 이게 정렬이 된 상태여야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코트에서는 거의 정렬이 필요할 때가 그런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의 전제 조건이 정렬이 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삽입 정렬입니다. 네,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정렬된 영역, 오른쪽은 비정렬된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쭉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렬된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비정렬된 영역이 없어지는 정렬 방법이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비정렬된 영역의 맨 앞에 원소를 정렬된 영역에 적절한 곳에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글만 봤을 때는 아리송하죠. 네, 글만 봤을 때 아리송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게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정렬이 되어 있고, 뒤에 부분은 정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정렬된 영역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고, 비정렬된 영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렬된 영역으로 모든 그 데이터가 정렬된 영역이 되면서 정렬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요. 뒤에서 알아볼 테지만 여기 표현한 게 이건데 정렬된 영역을 한 칸씩 늘리거든요. 한 칸씩 늘리는데 이때 어떻게 늘리냐면은 이 비정렬된 원소의 이 맨 앞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원소를 이 지금 기존에 정렬된 영역이 있을 텐데 이 정렬된 영역에 추가를 하는데 어디다 추가하냐면은 기존에 그, 정렬된 순서가 유지되도록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렬된 영역에 1, 2, 3, 5가 정렬된 영역이고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4, 뭐 7, 3, 뭐 이렇게 있으면은 비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맨 앞이 4잖아요. 그럼 이 4는 여기에 와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정렬된 1, 2, 3, 5의 순서가 변경되지 않고 4가 추가가 되겠죠. 4가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정렬된 영역이 한 칸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된 영역이 한 칸씩 늘어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렬 방법은 뒤에서 계속 알아볼게요. 보면은 네, 일단은 정렬된 칸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한 개는 뭐 정렬을 할 필요 없겠죠. 펜색을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정렬된 영역 한 개인 상태에서 비정렬된 영역의 맨 앞에 키가 5입니다. 네. 근데 5는 1보다 크죠. 5는 1보다 크니까 여기 뒤에 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 5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현재 키가 2다. 현재 키가 2자. 여기는 2죠. 네. 지금은 이제 정렬된 영역이 이쪽이고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여기입니다. 근데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맨 처음 키가 2죠. 2입니다. 근데 5랑 비교합니다. 2랑 5랑 비교해요. 그러면은 5가 2보다 2가 5보다 이거는 부등호가 잘못된 거죠. 부등호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돼야겠죠.
네. 2가 5보다 작죠. 네. 2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어, 5가 이 뒤로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5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거예요. 5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2는 이 5 앞에 있었던 1이랑 또 비교합니다. 근데 2가 1보다는 크죠. 2가 1보다는 크니까 2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 2, 5 정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렬이 됐어요. 그럼 뺀 뒤에 여기 원소는 3이죠. 근데 어, 이 부등호가 이상하네요. 네, 잠시만요. 5가 3보다 크죠. 5가 3보다 크니까 5는 뒤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 인데 2는 3보다는 작죠. 3이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5 하고 정렬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고 네, 비정렬된 원소의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기존에 이제 정렬된 원소에 적절한 위치에 추가하는 건데 원소가 추가가 되니까 결국에는 정렬된 영역이 하나씩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삽입정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삽입정렬의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역정렬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삽입정렬에서 연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정렬된 원소의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정렬된 영역에서 적절히 들어갈 위치를 찾는 그 과정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역정렬된 원소 같은 경우는 어, 무조건 4 같은 경우에도 맨 앞으로 가야 되고 3도 이 4, 5보다는 앞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야 되고 2도 맨 앞으로 가야 되고 대충 보이시죠? 1도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칸 움직여.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n-1칸까지 움직여. 네. 이동 횟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전부 더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연산 횟수가 이렇게 되고 시간 복잡도가 비고 n 제곱이 되겠죠. 이게 워스트 케이스. 최선의 경우에는 기존 이미 정렬이 된 경우. 이거는 지금 위치를 다 유지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시간 복잡도는 n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렬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배치되었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 정렬의 그 세부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병합 정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합 정렬은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어 정렬한 뒤 합치는 방식. 그리고 각 그 나눠진 그 리스트를 재개적으로 정렬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리스트를 반으로 나누고 정렬한다고 했죠? 얘를 정확히 반절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반절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절로 나눕니다. 언제까지 나누냐면은 원소가 한 개일 때까지 나눠요. 반절로 쪼개고요. 얘도 반절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얘도 반절로 쪼개고 반절로 쪼갰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반절로 쪼개서 반절로 쪼개고 반절로 쪼개고 반절로 쪼갰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원소가 한 개가 되겠죠. 원소가 한 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일 때까지 쪼갠다고 했죠. 원소가 한 개일 때까지 쪼개지면 이제 뭘 하냐? 합칩니다. 합칩니다. 합치는데 정렬된 상태로 계속해서 합쳐요. 1이랑 5 합치면은 1, 5 정렬이 된 상태로 합치고요.
3이랑 7이랑 합칠 때는 3, 7. 합치고 2랑 6이랑 합칠 때는 2, 6, 4, 8. 4, 8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또 합치는 거는 정렬된 상태로 1, 3, 5, 7이 됐고요. 2, 6, 4, 8 합치면은 정렬된 상태로 2, 4, 6, 8이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또 정렬된 상태로 합치면은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은 나누는 과정, 합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나누는 과정을 디바이드라고 하고 합치는 과정을 컨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합 정렬을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 병합 정렬을 구현할 때는 핵심 연산은 합치는 부분이 되겠죠. 합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칠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합칠 때는 잠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병합 정렬의 병합은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하나의 정렬된 상태로 합치는 겁니다. 네, 각 리스트는 정렬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3, 4 정렬이 된 상태이고 2, 6 정렬이 된 상태이죠. 근데 이 노란색 길이가 비교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3이랑 2랑 비교하면은 2가 더 작죠? 그러면은 새로운 배열에 2 먼저 넣습니다. 그럼 이 2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3이랑 6이랑 비교합니다. 그럼 3이 더 적으니까 새로운 배열에 3을 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4 넣고 6 넣고 이렇게 해서 3, 4 배열이 하나 있었고 2, 6 배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2, 3, 4, 6으로 네, 하나의 정렬된 상태로 합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연산의 횟수는 이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의 개수를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은 n이랑 m이랑 같겠죠. 그렇죠? n이랑 m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건 n이라고 쓸 수 있고 병합 정렬 한정지에서 같다는 겁니다. 병합 한정지에서 거의 같은 거고 이거는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문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n개고 하나의 데이터가 m개면은 5 n 플러스 n만큼 연산을 하겠죠. 모든 이 n개짜리 리스트가 있고 m개짜리 리스트가 있을 때 정확히 한 번씩 순회하니까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되고요. n이랑 m이랑 같으면은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병합 정리는 대부분 같으니까 b고 n이라고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합 정렬의 그 합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합 정렬 합치는 부분은 시간 복잡도가 ON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봅시다. 병합 정렬 시간 복잡도를 구해봅시다. 실제 연산은 여기서 일어나죠. 이 부분이. 연산이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요. 보면은 합치죠. 이걸 합치고, 이걸 합치고, 이걸 합치고, 이걸 합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원래 데이터잖아요. 결론적으로 원래 데이터 개수만큼 합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연산을 결국에는 n번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면은 결론적으로는 n번 합치는 게 되겠죠. 그렇죠? 배열을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거죠. 두 개씩 내기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네, 연산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1 곱하기 8이냐, 2 곱하기 4냐, 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n이라 이합니다. n이 8일 때 똑같다 이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층에서 연산을 n번 하잖아요. 네, 모든 층의 연산을 결국에 n번 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총 연산 횟수는 이 높이를 구하면은 높이가 h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층에서 n번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높이를 구하면은 최종 연산 횟수가 되겠죠. 네, 최종 연산 횟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인데 보시면은 여기 높이랑 여기랑 같거든요. 얘도 h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원소를 한 개일 때까지 쪼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원소가 한 개인 게 결국에는 전체 원소가 될 때까지 합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h를 어떻게 구하냐? h를 잠시만요. h를 어떻게 구하냐? 어, n 곱하기 n을 계속 반절씩 쪼개는데 이 h만큼 쪼개면은 원소가 한 개가 되죠. 한 개가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h를 구해야 돼요. 양변을 n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해요. 그러면 2의 h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잠깐 잘못했죠. 네. 잠깐 잘못한 게 다시 이 부분을 하면은 n 있었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2분의 1 h는 네, 반절씩 줄어드니까 2분의 1 h는 1이었죠. 여기서 n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은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h고 그다음에 역수를 취하면은 여기는 n이 되겠죠. 그러니까 h는 로그 2의 n이 될 겁니다. 네. h 대신에 로그 2의 n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 로그 n이 됩니다. 연산했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시간 복잡도 자체가 됩니다. 비고를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삽입병렬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보고 최선의 경우도 보죠. 하지만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n로그 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 시간 복잡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2분의 1씩 줄어드는 이 연산을 하는 뭐 알고리즘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진트리 같은 알고리즘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높이는 로그 n이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병합정렬까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십정렬인데요. 십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어, 잠시만요. 네, 십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본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구축해요. 우리는 뒤에서 이제 최소 힙, 최대 힙을 배울 건데, 최대 힙을 배울 건데, 여기서 말하는 힙은 최대 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힙을 만드는 이 연산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루트라는 거에 가장 큰 원소가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가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힙이라는 걸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정렬된 힙을 활용해서 그힙 정렬을 할 겁니다. 힙 정렬을 할 건데 힙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힙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무조건 루트에 있는 원소가 가장 큰 원소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원소인데 이거를 맨 뒤에 있는 거랑 바꿔요. 맨 뒤에 있는 거랑 바꿉니다. 그러면은 어, 맨 뒤에 있는 거랑 바꾸고 힙의 사이즈를 하나 줄여요. 그러면은 이 힙의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힙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얘를 가지고 또 맥스 힙 파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나머지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랑 또 이렇게 바꿔요. 네, 또 교체합니다. 또 하나 줄여요. 이런 식으로 어, 각 단계에서 맥스 힙파이로 찾은 원소가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본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로 되겠죠. 네, 이 과정을 힙 정렬이라고 합니다. 네, 힙 정렬을 하는 거는 맥스 힙파이의 반복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일단은 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힙이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 힙하고 최소 힙이 있는데 최대 힙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가 항상 자식보다 큽니다. 부모가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크고요. 여기서도 부모가 자식보다 크고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크고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큽니다. 이걸 최대 힙이라고 하고 최소 힙은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작고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작고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작고 부모가 자식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걸 최소 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항상 크면은 최대 힙, 작으면은 최소 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맥스 힙파이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맥스 힙파이는 그 기존에 그 배열을 활용해서 뭐 인덱스 1부터 뭐 n까지 이 노드를 저장하고 뭐 트리로 나타냈었죠. 이 배열로 저장된 이 원본 데이터를 노드 번호 2분의 n부터 1까지 차례대로 맥스 힙파이를 수행합니다. 네, 맥스 힙파이를 수행하고요. 맥스 힙파이의 연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노드와 자식 노드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맥스 맥스 힙은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부모 노드가 있고 부모 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색깔 할까요? 자식 노드가 있어요. 자식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노드가 항상 자식 노드보다 커야겠죠. 근데 현재 노드가 가장 크지 않다면은 힙 규칙에 어긋나죠. 그러면은 이 가장 큰 자식 노드의 값과 수합해요. 부모 노드와 가장 큰 자식 노드의 값과 수합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관계에서는 어, 그 힙에 위배되지 않죠. 왜냐면은 자식 중에 이 세 개 결국에는 어, 둘 중에 하나겠죠. 현재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현재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크지 않다면은 자식 노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현재 노드랑 바꿔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노드가 가장 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맞바꾼 위치를 현재 노드로 해서 부모 노드라고 가정하고 1부터 다시 반복해요. 언제까지 내려가냐면은 자식 노드가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피파이 2를 수행했다고 해볼게요. 여길 봅시다. 8, 7, 4예요. 그쵸? 근데 최소입이라고 해봅시다. 최소입. 최소입이라고 해봅시다. 죄송해요. 최대입이죠. 네. 녹화를 하게 되면 최대입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그림이 조금 헷갈리게 그려놨는데 제가 원래는 여기가 7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7이었고 여긴 8이었고 여긴 4였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최대입은 부모 노드가 가장 커야 되죠. 지금 여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입은 부모 노드가 가장 커야 되는데 지금 자식 노드가 가장 크죠. 자식 노드가 가장 크니까 어, 이 두 개를 수합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수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노드가 가장 커야 되니까 수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네. 어, 네.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얘를 현재 노드로 해서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7, 6, 1이니까 부모 노드가 가장 크죠. 그러면은 탐색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구조가 완성된다. 이 구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2분의 n부터 한다고 했죠. 2분의 n부터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부모 노드의 인덱스가 2분의 n일 때 자식 노드의 인덱스를 구해봅시다. 왼쪽 자식은 곱하기 2니까 n이 될 거고요. 오른쪽 자식은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n보다 크게 되면은 어, 2분의 n보다 크게 되면은 모든 자식 노드의 인덱스가 n보다 커지죠. 인덱스가 n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인덱스가 n까지 있는 트리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n보다 커지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입장료를 할 때 자식 노드가 있을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맥스 이파이 연산에서는 현재 노드와 자식 노드를 비교하는 비교해서 진행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자식 노드가 없으면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요. 그러면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이유에서 2분의 n부터 하면 됩니다. 2분의 n보다 큰 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2분의 n부터 차례대로 줄여가면서 맥스 이파이를 하면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정렬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맥스 이파이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입정렬을 어떻게 하냐? 아니, 그 전에, 어, 1부터 2분의, 노드 번호 1부터 2분의 n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 2분의 n부터 1까지 했죠. 이게 아니라, 아까 이거라고 했잖아요. 왜 큰 것부터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맥스 EP파이 2분의 n, 2분의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 보면은, 어, 그 노드 번호가 커질수록 밑에 있는 노드죠. 노드 번호가 작아질수록 위에 있는 노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어,
2분의 n부터 1까지. 그러니까 2분의 n부터 1까지. 그러니까 번호가 큰 노드부터 작은 노드 순으로 맥스 히피 파이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맥스 히피 파이 아니 그러니까 히피 파이 4를 하는 시점에 히피 파이 4를 하는 시점에 4보다 큰 뭐 5, 6, 7, 8 뭐 어쩌고저쩌고 얘는 이미 힙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미 4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큰 그 인덱스를 가지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히피 파이를 수행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장한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아까 여기서 원래 8 죄송해요. 아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크니까 바꿔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부모가 가장 크죠? 부모가 가장 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노드가 더 있다고 해볼게요. 노드가 막 있어요. 노드가 막 있지만 여기서 힙 속성을 만족하면은 힙 속성을 만족한다는 거는 현재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크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우리는 이 4보다 큰 이 5, 6 어쩌고저쩌고들에 대해서는 이미 힙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것만 힙이 만족하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인덱스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힙 속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 노드가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해서 현재 노드로 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자식 노드와의 비교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때 힙 속성을 만족한다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2분의 n부터 1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히피파이 연산을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힙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힙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이 힙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음 배울 우선순위 큐에도 활용됩니다. 우선순위 큐에도 활용되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힙 정렬은 힙이 구축된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힙이 구축된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맥스 힙 기준으로 기존의 원소가 5 있었고 여기가 2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힙의 대상은 네, 힙 정렬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힙이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루트 노드가 가장 큰 원소겠죠. 루트 노드가 가장 큰 원소겠죠. 루트 노드가 가장 큰 원소이고 이 마지막 노드랑 바꿉니다. 마지막 노드라는 거는 인덱스가 가장 높은 노드입니다. 배열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꾸겠죠. 네, 바꿉니다. 바꾸면은 가장 큰 값이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가장 큰 값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지금 가장 큰 값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제 최대 입에서 얘를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정렬 대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이,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맥스 히파이 1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맥스 히파이는 설명했고요. 이 루트 노드에 또 가장 큰 값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또 바꿔요.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얘가 2이고 이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맥스이파이 1이면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얘랑 바꿔야겠죠. 그렇죠? 가장 큰 값이 위로 가야 되니까요. 그럼 얘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힙이 완성됐죠? 힙이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어, 이 얘랑 이 마지막 노드에 있는 얘랑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떼어내요. 이렇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떼어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송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지금 얘가 4가 됐고요. 얘가 1이 된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떼어내면 이제 어, 이렇게 대상이라는 거. 4, 5는 4, 5는 힙에 포함되지 않고 앞에 있는 뭐 1, 3, 2 얘만 힙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맥스 이파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맥스 이파이 1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은 힙 사이즈가 1일 때까지 반복돼요. 네. 왜냐면은 봐봐요. 맨 처음에 마지막 노드가 얘였죠. 그렇죠? 맨 처음에 힙 정렬을 할 때 맨 처음에 맥스 이파이 아니 죄송해요. 맨 처음에 그 힙 구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루트 노드랑 루트 노드가 이쪽으로 갔죠. 그 말은 지금 맨 뒤에 있는 원소는 배열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또 맥스 이파이 1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소 얘가 맥스 이파이 탄 두 번째 원소로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맥스 이파이를 수행한 다음에 루트 노드가 또 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죠. 그 말은 뭐냐? 어, 이, 이 배열에서 두 번째 큰 원소라 이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루트 노드 값이었던 이 5는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이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힙에서 어, 루트 노드 값, 그쵸? 루트 노드 값이 되겠죠? 루트 노드에서 들어온 이 두 번째 값은 전체 배열에서 두 번째 작은 값이라고 두 번째 큰 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정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찾고 맨 뒤로 보내고 그다음에 맨 뒤로 보내진 원소를 제외하고 또 가장 큰 값을 찾고 뒤로 보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큰 값까지 찾았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정렬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큐는 먼저 들어오는 원소가 먼저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 큐는 들어온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가 먼저 아웃되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12 이런 식으로 푸시돼도 들어온 순서에 상관없이 뭐 1, 2, 3 이런 식으로 뭔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출력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우선순위표를 구현한다면은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소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게 아까 배운 그 힙 자료 구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자료 구조를 정렬할 방법은 ONlogN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정렬 여부랑 상관없이 정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nlog n인 경우가 많지만 힙 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힙 그 자료 구조가 구축돼 있고
거기서 이제 삽입을 하고 뭐 합일 때는 삭제를 하기 때문에 최대 연산은 트리의 높이인 로그 A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그 n만큼의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Q는 일반 우선순위 Q에서 내부의 원소의 우선순위를 제어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렬 방법이 아니라 우선순위 Q는 힙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소를 삽입 삭제할 때 가장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큐는 다익스트라나 벨만포드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큐를 직접 구현한 일은 적고요. 기본적으로 STL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고 최대 힙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가 10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을 넣으면은 10을 먼저 넣었지만 30 먼저 나오고 20을 넣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5를 넣었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선형이 아니라 힙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하지만 그냥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나온다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유드린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코드를 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선순위 Q고요. 우선순위 Q고요. 기본적으로는 최대 입으로 동작하고, 그러니까 큰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따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clude q 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우선순위 큐를 선언했고, 타입은 int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 큐는 기본적으로 최대 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를 했어요. 3, 1, 4 순서대로 푸시를 했습니다. 이때 탑을 찍어보면은, 어, 원래 q 같은 경우에는 first in, first out이지만, 314로 넣었지만, 3이 아니라 4가 출력됩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힙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4부터 출력됩니다. 4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요. 원소를 하나 지웠어요. 원소를 하나 지웠으면은, 다음을 이어서 보면은, 사이즈가 2가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비어있지 않으면 출력하고 참 죄송해요. 비어있지 않으면은 출력하고 팝을 하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3, 1이 출력됩니다. 왜냐면 4가 지워지고 3이 남아있는 값 중에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 1이 크기 때문에 3,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큐의 사용법을 한번 익혀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예, 구조체가 있죠. 어, 이런 구조체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 어, 그러니까 우선순위 큐의 자료 구조로 그 타입으로 사용자 정의 타입, 그러니까 뭐 구조체나 내가 만든 클래스 같은 거를 사용해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 C++가 내가 구현한 정의한 타입의 우선순위를 뭘로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네. 포인트라는 구조체는 두 개의 변수를 갖습니다. x가 x일 때, x 값이 같으면은, 현재 y보다, 인저로 들어온 y가 더 적을 때, true이다. true이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오퍼레이터 이걸 구현하고 있죠. 얘는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같다면은, 어, 지금 내 값이 더 적은 게 작다라는 겁니다. 내 값이 더 크면은 폴스겠죠. 네. 내 값이 더 작은 게 작다라는 의미는, 그렇죠? 뭐냐? 우선순위 Q는 PQ라고 할게요. 우선순위 Q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입이죠. 그러면은 큰 게 먼저죠. 큰 게 먼저죠. 그쵸? 큰 게 우선순위가 높죠. 근데, 어, Y좌표가 적은 거다. 이 말은, X좌표가 같다면은, 큰 게 먼저니까 Y좌표가 큰 게 우선순위가 높다. 이 말입니다. Y좌표가, X좌표가 같을 때 Y좌표가 적으면은 적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쵸? 어, 큰 값이 우선순위가 높은 데에서는 Y좌표가 커야 먼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X좌표가 같지 않다면은 X좌표가 더 적은 게 작다. 이 말은 큰 게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X좌표가 큰 게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은 X좌표가 큰 순서가 우선순위가 X좌표가 큰 게 먼저 나오고 X좌표가 같다면은 Y좌표가 큰 게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우선순위 Q가 있고 우선순위 Q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정의를 해줬죠. 이 구조체 얘를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Q는 이거에 의해서 기준이 됩니다. 네. 이거의 기준이 돼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다른 방법은 또 제가 더 편리한 방법은 책에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Q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뭔가 이 두 번째 타입 다음에 여기다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푸시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값이 큰 게 먼저 출력이 되죠?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코드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정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잠시만요. 삽입정렬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말했던 부분이에요. 정렬되는 영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주석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삽입정렬이 있고요. 음, i는 1부터 n까지죠. 그러니까 i가 아니 잠깐 배열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n-1이겠죠. i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i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i가 될 것이고 키는 ARRI.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키가 되는 거죠. 네, 키는 ARI고 J는 I-1. 여기가 J가 됩니다. 어, 헷갈리죠. 여기가 J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반복문을 써가면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J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왜냐면 배열의 인덱스여야 되니까요. 그다음 ARR J가 키보다 크면은 키는 이제 고정값일 겁니다. 키는 고정값 여기 말하는 거예요. J가 키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이 J는
J는 무조건 키보다 이 앞에 있는 값이겠죠. 앞에 있는 값이 키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데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원소가 그러니까 나보다 왼쪽에 있는 원소가 나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뭐 1, 4, 7 하면은 되는데 7, 4 하면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보다 왼쪽에 있는 원소가 나보다 크면 정렬이 안 된 거겠죠.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 키보다 얘가 더 크면은 정렬을 해야 되면은 ARRJ는 ARRJ, J 플러스 1은 J. 이게 뭐냐면은 원소를 이렇게 한 칸씩 땡기는 겁니다. 한 칸씩 땡기는 거예요. 아까처럼 한 칸씩 아까 그 그림에서 보지 한 칸씩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J는 J-1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로 하면 너무 예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원소가 키예요. 키 값은 어디 변수에 저장을 해뒀어요. 변수에 저장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J가 얘예요. J가 얘입니다. J예요. 근데 이 키가 J보다 크게 되면은 AR J 플러스인 J. 그러니까 얘 말은 이렇게 한 칸씩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를 이제 이쪽으로 가요. 네, J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키가 더 크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을 벗어나면은 이제 적절한 위치를 찾은 거죠. 그럼 거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키를 넣으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다 키를 넣으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렬이 된 거겠죠. 정렬된 영역이 하나가 늘었겠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네, 삽입 정렬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머지 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그 디바이드 앤 컨커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음, 합치는 과정, 합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MR. 아까 그 ARR이라는 뭐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인덱스가 0부터 n까지 있었겠죠. 0부터 n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뭐 배열을 쪼갠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마치 쪼개진 것처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쪼개진 것처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벡터를 지금 만들었죠. 벡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 AR날에 L부터 어, L 플러스 지금 N원이 여기죠. N은 여기죠. 뭐 N 마이너스 1 플러스 I 빼기 1 뭐 이렇게만큼 인덱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뭐 L 뭐 M R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 하려는 게 뭐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마치 쪼개진 것처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도 정렬이 된 상태. 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L에서 M까지가 1, 3, 5고 여기서 여기까지 2, 4, 6이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원소를 1, 2, 3, 4, 5, 6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정렬된 상태로 1, 2, 3, 4, 5, 6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이쪽에다가 카피해요. 네,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R은 배열을 그냥 그 인덱스로 쪼갠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 인덱스고 한 그 값들이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마치 배열이 두 개로 쪼개진 것처럼 가정을 해서 정렬을 합니다. 네. 이때 이 두 개의 쪼개진 그 배열들은 정렬이 된 상태이고 예를 들면 하나는 135, 하나는 246 각각은 정렬이 되었지만 L에서 R까지 그림에서 보는 L에서 R까지 쭉 합쳐서 보면 정렬이 안 된 상태죠. 135, 246은 정렬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1, 2, 3, 4, 5, 6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정렬 알고리즘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우리는 그 새로운 배열에 1, 2, 3, 4, 5, 6 이렇게 값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면은 이걸 다시 L부터 시작해서 R까지 카피를 해서 기존의 실제 ARR 배열에 L부터 R까지 정렬이 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지 정렬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힙 정렬을 봅시다. 네, 이 힙 과정을 나타냈고요. 보시면 힙 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히피파이 연산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노드가 여기 있고 부모 노드가 여기 있을 때 가장 큰 라지스트를 찾는 겁니다. 라지스트를 찾는 겁니다. 네. 라지스트를 찾는 거고 라지스트가 not i라는 건 뭐냐면은 이 i는 현재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현재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현재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i가 어,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인덱스가 잠시만요. 부모 노드의 인덱스는 i이고 지금 여기가 left고 그러니까 right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위의 조건문을 통해서 이 라지스트가 있네. 가장 큰 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았어요. 가장 큰 값 인덱스를 찾았는데 i 라지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부모 노드 인덱스의 값이 가장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최대입의 속성이 어긋나는 거죠. 부모 노드가 가장 커야 되는데 크지 않으면은 가장 큰 값이랑 부모 노드의 값이랑 바꾸고 가장 큰 노드랑 부모 노드의 값이랑 바꾸고 잠시만요. 부모 노드의 값이랑 바꾸고 히피파이를 하는데 라지스트가 현재 노드라고 가정하고 한다. 현재 노드가 출될 때는 i였는데 이제 이 현재 노드를 라지스트라고 하고 계속해서 히피파이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힙소트 또 2분의 n부터 0까지 hipi파이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hipi파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힙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hipi파이를 계속해서 하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이 사이즈인데 hipi파이가 호출될 때마다 n-1이 되죠. 그렇죠? 네. n이 아니라 n-1부터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정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입정렬까지 알아봤고요. 아, 이것도 어려우시려나? 잠시만요.
사이즈를 명시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n이 사이즈잖아요. 네. 히피파이를 할 때, i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i는 n-1이 되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은 점점 줄어들죠. 히피파이의 i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히피파이한테 결국에는 사이즈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n보다 크면은 진행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동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정렬까지 다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거는 정렬을 비교한 표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서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가 달랐다. 네. 그리고 병합정렬은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열이 필요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힙정렬은 이건 잘못됐죠.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다 로그 힙정렬은 n로그 n이죠. 힙정렬은 n로그 n이고 삽입 삭제할 때 로그 n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n로그 n이라는 건 처음 정렬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 정렬할 때는 히피 파일을 n-1번 하잖아요. 그렇죠? 이 히피 파이가 로그 n이 걸리는데 어 이걸 n-1번 하니까 힙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5n 로그 n이 되는데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원소가 삽입된 경우에는 이 히피 파일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는 이미 정렬된 상태에서 삽입 삭제는 로그 n번만 할 수 있다가 그 말입니다. 힙 정렬 자체는 모든 데이터를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히피 파일을 n-1번 하니까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나오고 어, 데이, 이미 정렬된 상태에서 삽입 삭제를 할 때는 히피 파일을 한 번만 하니까 로그 n번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삽입과 동시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가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네, 정렬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